뭔가 눈빛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 확실히 북한군이 맞아요. 예. 제 주변에도 이렇게 군생활하다 온 친구들이 좀 있거든요. 근데 그 친구들의 말투랑 좀 많이 비슷해가지고 그 친구들 생각도 좀 많이 나가지고 모자이크를 안 해줘가지고 이 친구들의 가족들은 아마 무사치 못할 것 같고, 만약에 이 친구들 다시 포로 교환을 한다고 해도 이 친구들은 가서 아마 무사치 못할 겁니다. 근데 그걸 못하고 잡혔다? 그것도 그냥 배신 행위로 간주해버려요. 이 친구들은 아마 돌아가도 무사치 못하다고 봅니다. 없다고 봐야죠. 마지막 가치는 우크라이나 포로들과 이제 교환하는 그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로또 당첨이다, 남의 일이라고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하늘이라고 하고요. 저는 이제 북한에서 군생활을 하다가 2011년에 DMZ를 넘어서 왔고요. 최전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DMZ에서 그냥 DMZ를 지키는 부대였기 때문에 현재는 한국에서 배우로 일하고 있고 이제 북시탈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좀 인간의 기본적인 그 본능을 알게 됐던 것 같고요. 총알이 날아오니까 먼저 부모님을 부르는 게 아니라 저 위에 누군가가 있으면 제발 좀 살려주십시오라는 그런 본능이 저절로 이제 부르짖음이 나왔고, 총알이 막 날아오고 그 다음에 갑자기 정신이 팍 들면서 이제 그 DMZ로 들어온 게 막 후회가 되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이제 이성이 조금 딱 돌아오는 것 같았고, 그 짧은 순간인데 정말 그 영화에서 보면은 이제 파노라마처럼 팍 지나가는 게 어떤 느낌인지 알겠더라고요. 제 짧은 인생이 막 그 순간순간에 그 중요했던 순간들이 막 이제 지나가는 그런 경험을 했었습니다. 처음에는 좀 긴가민가 했었고요. 왜냐면 이제 AI 사진들이라든가 그런 거 조작된 것들이 되게 많이, 페이크 뉴스들이 되게 처음에 많았어가지고, 근데 이제 뭐 우크라이나 그 실제적인 이제 포로라든가 그런 사람들이 등장하고 인터뷰를 하는 것들을 보면서 유심히 지켜봤죠. 이 진짜 구사하는 말투라든가 그리고 또 이제 단어라든가 그런 것들을 이제 유심히 지켜봤던 것 같고요. 근데 보면은 확실히 뭐 북한군 포로가 맞는 것 같아요. 뭔가 눈빛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 확실히 북한군이 맞아요. 일단 뭐 북한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냐고 하는 데서 확실히 어린 친구랑 그리고 이제 좀 나이 먹은 친구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어린 친구는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좋은 사람들인가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데, 보면은 겁에 잔뜩 질려서 이제 좀 물어보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가라면 다시 가겠다고 하는 거 봐서는 굉장히 겁에 질려서 눈치를 많이 보면서 이제 질문에 대답을 하고 있는 것 같네요. 근데 이제 나이가 좀 있는 친구는 이제 다시 가겠다고 이제 바로바로 끄덕끄덕 하는 걸 보면서 제 주변에도 이렇게 군생활하다 온 친구들이 좀 있거든요. 근데 그 친구들의 말투랑 좀 많이 비슷해가지고 좀 그 친구들을 보는, 그 친구들 생각도 좀 많이 나가지고 좀 그러네요. 저 그리고 보면서 이게 모자이크를 안 해줘가지고 이 친구들의 가족들은 아마 무사치 못할 것 같고, 만약에 이 친구들 다시 포로 교환을 한다고 해도 이 친구들은 가서 아마 무사치 못할 겁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에서 먼저 그거를 이제 원본을 공개해 버렸잖아요. 그게 이해는 돼요. 자국민과 자신의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이제 철저하게 이용하는 건 이해가 되는데, 그건 그래도 조금 인권적으로 이제 잘못되지 않았나. 언론사보다도 그 우크라이나 쪽에서 그렇게 공개한 게 잘못됐다. 우리 한국이나 미국 그리고 유럽 국가들은 포로에 대한 그런 인식이 뭐 전쟁 중에 잡히면 잡힐 수도 있지라고 하는데, 일단 북한에서는 그걸 안 좋게 교육을 하기 때문에 변절 배신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적에게 이제 산채로 포로되느니 그냥 자폭을 해라, 이렇게 교육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폭을 해서 같이 피값이라도 하고 죽어라라고 가르치는 게 북한의 교육이거든요. 근데 그걸 못하고 잡혔다? 그것도 그냥 배신 행위로 간주해버려요. 그래서 북한 군인들은 수류탄을 터뜨려서 자폭을 하든지 있는 힘껏 총으로 다 싸우다가 총에 맞아 죽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되는데, 이 친구들은 잡혔으니까 북한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건 이제 배신자로, 이 친구들은 아마 돌아가도 무사치 못하다고 보면 됩니다. 어떤 심정일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대략적으로 그래도 유추를 한다면 아마 저 친구들이랑 똑같지 않았을까요? 그냥 멋모르고 총을 주면서 실전처럼 훈련을 한다고 하니까 최선을 다해서 아마 훈련인 줄 알고 열심히 했을 것 같고,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10대 때 그 왔을 때 그 각오라든가 그런 것들을 보면 정말 이제 목숨 바쳐서 싸우겠다라는 그런 어떤 이상한 정신력은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아마 저 친구들이랑 똑같이 그냥 싸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저는 일단 사진 찍지 말라고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저였으면은 인터뷰를 전면 거부를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저 친구는 부상당한 상황에서 이제 모르겠어요. 그 자신의 어떤 하고 싶은 그런 것들을 제대로 말을 못했던 것 같고요. 저는 한국에 오자마자 처음에 일단 언론 인터뷰와 이런 거 하나도 안 하겠다고, 카메라 들이댔을 때 카메라 찍지 말아달라고 그랬었던 기억이 있고요. 그랬는데 그분들이 이거는 그냥 기록으로 남기는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안심을 시켜가지고 그래서 그때 찍었었고, 그랬는데 저 친구는 그냥 뭐 부상당한 친구니까, 그리고 보면은 굉장히 겁에 많이 질려서 눈치를 많이 보고 있어요 지금. 개인적으로 처음에는 좀 많이 안타까웠던 것 같아요. 그 친구도 그렇지만 이제 북에 남아있는 가족들이 이제 일단은 안전치 못하니까, 그래서 그 부분이 좀 가장 마음에 걸렸던 것 같습니다. 예. 보통은 이제 그 가족들은 과거에는 그랬었어요. 정치범 수용소에 다 보내졌거든요. 모르죠. 이 친구들은 이제 또 전쟁터에 나가서 이제 보내니까 뭐 정치범 수용소에 보내지든지 아니면 무슨 뭐 어떻게 뭐 추방을 보내든지, 예를 들면 고향이 평양이다 이러면 지방으로 추방을 보내는 경우가 있고, 제가 봤을 때는 저 친구들 가족은 그냥 정치범 수용소 같은 데 보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조금 해봅니다. 그런 의견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이건 의지가 아니라 이제 그냥 잡혀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이제 정신적인 트라우마라든가 이런 것들이 엄청날 거란 말이죠. 그리고 일단 부모에 대한, 가족들에 대한 걱정이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저는 정말 평생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풀어줄 가능성은 어떻다고 보시나요? 없다고 봐야죠. 젤렌스키는 이제 포로 맞교환을 하겠다라는 게 확실한 입장이고요. 근데 그 사람은 보통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런 기사뿐만 아니라 영상도 나왔었고요. 설 때였나요? 설 때 이제 우크라이나 포로들과 러시아 포로들을 실제로 맞교환을 했었고요. 그 포로들은 이제 가치를 빼먹을 만큼 다 빼먹고, 그러니까 정보를 이제 빼먹을 만큼 다 빼먹고, 그들의 가치가 없어지면 마지막 가치는 우크라이나 포로들과 이제 교환하는 그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로또 당첨이다, 너무 남의 일이라고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당연히 돌아가고 싶다고 했을 것 같고요. 이제 포로로 잡혔을 때 딱 정확한 심리를 좀 얘기하면, 심리적 압박감이 일단 먼저 여기에 있는 사람들의 눈치를 먼저 볼 것 같아요. 내가 가겠다고 하면 나를 죽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인간의 본능적으로 저 친구는 이제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좋나요? 라고 이렇게 딱 물어보잖아요. 거기에서 제가 이 친구가 굉장히 겁에 질려 있구나, 이 친구들이 지금 여기 사람들의 그 눈치를 보는구나,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 막 난생 처음 보는 그 서양 사람들인데 이제 막 다른 나라 막 알아듣지 못할 말로 이렇게 하고 있지 하니까, 근데 자기는 그게 포로로 잡혔으니까 굉장히 무서우니까 이제 그러면서도 집으로 안 보내주겠죠 뭐 이러잖아요. 그거 보면서 얘가 가고는 싶은데 이 사람들의 눈치를 보는구나. 근데 저도 아마 똑같이 그러지 않았을까요? 근데 이제 99년생 그 저격수 친구는 이제 군생활을 거의 한 8, 9년 정도 제대를 앞둔 친구니까 돌아가겠다고 이제 고개를 끄덕거리는 거 보면서, 이게 군생활을 많이 한 친구와 적게 한 친구의 차이가 아닌가, 그런 차이점을 조금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일단은 모든 것이 극비에 이루어졌을 것 같고요. 북한은 모든 것이 다 군사 그런 걸 다 극비에 붙여요. 그래서 어느 정도냐면요, 군에 나가 있는 자신의 그 지역을 있잖아요, 부모님한테 안 알려줘요. 그것마저도 군사 비밀이라고 안 알려줍니다. 그리고 편지 같은 거 이제 써가지고, 저는 예를 들면 뭐 그러면 여기는 해령시 어디 어떤 부대에 나왔습니다 이런 거 적잖아요. 그 편지는 바로 누락돼요, 검사에서.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그 막 우표 뒤에다가 우표를 풀로 붙이잖아요. 그럼 그 우표에다가 먼저 풀 붙이기 전에 글을 써가지고 해령 이렇게 써서 딱 풀 붙여가지고 딱 붙여놓으면 그걸 안 볼 것 같죠? 그것도 다 뜯어봐요. 그 정도예요. 그래서 별의별 꼼수를 다 부려보죠. 딱 그 구석에다가 작게 이제 글을 딱 해령이라 쓰고 막 이렇게 볼펜으로 지워버리는 그런 방법도 있고. 그래서 저는 군대 나갈 때 엄마랑 이제 그런 약속을 했어요. 제가 그렇게 할 테니까 편지를 구석구석 잘 헤쳐봐라 해서, 그리운 부모님에게 하면 운 안에다가 그 동그라미 있잖아요. 그 안에다 이제 작게 무슨 해 써놓고, 다른 데다가 이제 다른 동그라미 안에다 뭐 령 뭐 이렇게 쓰고, 뭐 그런 방식으로 조금 표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머니가 그래도 다행히 어디에 가 있는지는 알더라고요. 그걸 어떻게 캐치를 하셨던 것 같고, 편지를 어머니는 한 2통 정도 받아봤고, 편지가 1년에 1통밖에
1년에 2통밖에 안 가요. 6개월에 한 통 정도 가고. 그러다 보니까 그 정도로 극비니까 뭐 전쟁터로 간다. 이거는 완전히 탑 시크릿이죠. 예, 그러니까 당연히 일반 군인들은 모를 수밖에 없죠. 예. 정치범 수용소는요, 일단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교도소 개념이 아니고요. 인간의 그냥 호흡을 쓴 사람들이, 그 사람들은 이름도 없어요. 이름도 없고, 그리고 그 신분이 아예 박탈을 당해요. 공민권이 아예 박탈을 당한 상태에서 21세기에 이런 감옥이 있나 싶을 정도로 정말 기가 막힌 그런 곳이라고 보면 되고, 보통 정치범 수용소는 이제 완전 통제 구역이랑 혁명화 구역이 있는데, 이제 혁명화 구역은 어느 정도 이제 좀 희망이, 신라 같은 희망이 있는 곳이고, 완전 통제 구역은 들어가면 이제 영원히 그곳에서 이제 평생을 살아야 되는 그런 곳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제가 이제 옛날에 어머니랑 같이 장사하러 갔다가 오는 기찻길에서 이제 그때 들었었는데, 어떤 사람이 이제 자기 친구 면회를 갔다가 오는 길에 저희 앞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근데 그 사람이 이제 자기는 개천 교화소에 지금 친구 면회 갔다 오는 길이라 이러더라고요. 자기가 면회를 가봤는데, 와, 거기는 인간생 지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일단 가서 친구를 이제 알아보지 못했대요. 완전히 이제 몰골이 달라져가지고 앉은 자리에서 그 자기가 가져갔던 그 옥수수 가루라고 그 튀김 가루가 있어요. 그 2kg를 앉은 자리에서 그냥 다 먹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깜짝 놀랐대요. 사람이 어떻게 이걸 앉은 자리에서 다 먹지? 그걸 다 먹고 그 시간이 정해져 있어가지고 친구가 앞에 있는데 말을 거의 질문을 했는데도 말 시키지 말라고 그러더래요. 나 지금 먹어야 된다고. 그리고 막 먹고, 담배가 이제 자기가 그 여가 담배라고 해서 우리가 그런 피는 고급 담배를 이렇게 가지고 가는데, 그걸 신발 밑에 다 깔아서 넣더래요. 그래서 너 라이터는 있냐 했더니, 자기가 이제 일주일에 한 번 혹은 한 달에 한 번 이제 하굣가 당번을 할 때 그때 이제 불 앞에 이제 갈 수 있어가지고 이 담배를 몰래 피울 수 있다 그러더래요. 근데 정치범들은 평생 못 나옵니다. 예. 제가 그동안 좀 간과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좀 그러니까 전쟁터에 나가서 김정은을 위해서 죽으라고 하면 죽을까?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근데 결국에는 그 세뇌의 무서움을 좀 알게 됐고요. 그 전쟁터에서 수류탄 터뜨리면서 자포가는 걸 보면서 간과하고 있었구나, 너무 애들을 얕보고 있었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그게 좀 세뇌의 무서움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친구들은 결국에는 뭐 죽으라면 죽고 뭐 싸우라면 싸우고 세뇌된 정신적 기형아들이구나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이번에 보면서. 예. 뭐 김정은 입장에서는 그냥 뭐 한낱 그냥 돈벌이 수단에 불과하죠. 그들에 대해서 그냥 아마 김정은 입장에서는 뭐 그냥 그 친구들은 뭐 죽어도 되고 뭐 살아도 되고 별로 타격감이 없을 겁니다.